모든 고양이는 뭅니다. 모든 고양이는요, 가볍게 무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혹은 무언가 요구할 때도, 혹은 관심을 끌고 싶을 때도 고양이는 물어서 표현합니다. 무는 행동 자체는요, 사실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의사표현 중 하나인 정상행동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또 세게 문다면은요, 우리가 불편하고 또 우리가 불편하다면요, 그것은 문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가 물 때 상황별로 어떻게 교정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아기 고양이가 물 때 어떻게 할까요? 사실 아기 고양이는 원래 물어요. 물어서 모든 의사를 표현하고요. 물면서 주변의 사물을 학습하며 물어서 사냥을 배우게 됩니다. 이때는 최대한 손이나 발은 사냥의 대상이 아닌 장난감이 아니며 절대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물어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손으로 놀아주지 마세요. 놀이는요, 반드시 낚싯대나 혹은 오뎅꼬치 같은 도구를 사용하셔야 하며, 너무 문다면은요, 만지는 건 역시 최대한 자제하셔야 합니다. 많이 물려고 드는 고양이는요, 만질 때 또릿또릿하고 호기심이 충만할 때는 만지지 마시고요, 졸려하거나 막 잠들거나 골골대고 있을 때만 천천히 쓰다듬어 주세요. 또릿또릿하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놀고 싶어하고 사냥 모드에 돌입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의 손은요, 단순히 사냥감이고 놀이의 도구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항상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보다는요, 장난감의 움직임이 더 재밌고 흥미로운 사냥감임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더 몰입감 있는 사냥 놀이를요, 다양한 장난감들을 통해서 더 자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손은요, 장난감이나 혹은 사냥의 대상이 아니고요, 더 재미있는 흥미로운 장난감은 따로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양이를 만지실 때는요, 손의 움직임 자체를 최소화해서 고양이의 호기심을 덜 자극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쓰다듬으실 때는요, 천천히 부드럽게 쓰다듬어서 사람의 손길은요, 재미있는 게 아닌 편안한 것이라는 인식을 주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손이나 발을 문다면요, 바로 냉장고로 달려가 발을 정자를 그리시고요, 방에 들어가서 20분 있다 나오세요. 이 과정에서요, 절대로 손으로 밀치거나 소리를 내거나 혹은 흥분이나 자극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안 되라고 말하거나 혹은 악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는 것도 다 관심이고 보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림으로써 무는 순간 재미있는 놀이도 혹은 나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모두 끝난다는 것을 단호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묘가 물 때는요, 1살이 넘은 고양이가 물 때는요,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먼저 패팅 어그레션, 쓰다듬기 공격성은요, 가만히 쓰다듬고 있으면은요, 고롱고롱하고 내 손길을 즐기던 아이가 갑자기 돌변하여 고개를 돌려서 나를 쳐다보다가 확 하고 무는 경우입니다. 집사의 놀이는요, 굉장히 당황스럽기까지 한 경우인데요, 이것은 고양이의 변덕이 아닌 정상 공격성 중 하나입니다. 즉, 고양이는요, 사실 우리에게 이제 그만 만지라고 여러 가지 신호를 이미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요, 그 신호를 못 알아채서 계속 쓰다듬다가 끝내 못 참은 고양이가 내 손을 콱 하고 물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방법은요, 쓰다듬기를 허용하는 범위를 잘 파악하여 고양이의 공격성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만져주는 겁니다. 즉, 고양이가 싫어하기 전까지만 만져주라는 거죠. 애초에 허용 범위를 넘어서 만져서 화를 낸 것이니까 너무 오래 만져주시면 안 됩니다. 골골송을 멈출 때라든가 고개를 들어 갑자기 나를 쳐다볼 때, 혹은 미묘하게 자세를 바꿀 때, 혹은 갑자기 하고 숨을 멈출 때가 이런 신호이니까 이때부터는 멈춰주세요. 스킨십은요, 되도록 짧게 해주시고요, 고양이가 골골대며 들이댈 때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TV를 보면서 무성하게 만지시는 행동은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애정 표현으로 무는 행동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고양이가요, 애정 표현으로 여러분을 물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의 습관이 커서도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여러분의 팔이나 혹은 발에 매달려서 기분 좋게 비비고 할 거 하다가 흥에 겨워서 콱 하고 물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그냥 고양이를 만지던 모든 행동을 중단하시고요, 무심하게 가만히 쳐다보세요. 고양이에게 네가 물어서 흥이 깨졌다는 것을 알리시고요, 무심하게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요, 발이나 다리에 매달려서 고양이가 애정 표현을 하며 무는 것이 심하다면은요,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시간에 장난감을 이용하여 놀아주는 것으로 시간을 채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한 번이라도요, 애정 표현으로 무는 것을 허용하면은요, 점점 그 강도는 심해지고요, 고착화돼서 나중에는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화내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내가 싫어한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요, 대체해서 관심을 줄 것으로 놀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단을 치거나 소리치거나 안 되라고 하거나 비명을 지르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부적절한 놀이 행동으로 물 때, 간혹 걸어 다니는데요, 갑자기 뛰어서 내 다리를 콱 물거나 점프하여 손을 물어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하게 흥분하여
사냥놀이의 대상을 여러분의 손이나 발로 정했기 때문인데요. 실내의 한정된 혹은 단조로운 공간에서 사실 움직이는 또 흥미를 자극하는 유의의 대상은요, 여러분의 손과 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하고 또 활동력이 넘치는 아이들은요, 간혹 자신의 흥분을 참지 못하고 사냥놀이의 대상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을 노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손과 발이 장난감이 되는 거죠. 움직이는 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사실 놀이의 시간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지나치게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가요. 어리고 젊은 활발한 성격의 고양이가 무료한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되어 충분치 못한 놀이 시간을 가질 경우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로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충분히 놀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하루 4회 각각 15분간 놀아주는 것이 권장되나 고양이마다 이 평균의 수치는 차이가 나고요. 또 어릴수록 활발한 성격의 고양이일수록 이 사냥놀이의 시간은 충분치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다 크고 흥미로운 사냥물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난감을 조금 더 세심하게 컨트롤하여 사냥에 더욱더 몰입하여 놀아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국 주인이 놀아주는 장난감을 사용한 사냥놀이가 집사의 손이나 발을 사냥하는 것보다 재미있다면요, 덜 흥미로운 대상에는요, 결국은 흥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요, 원하는 것, 필요한 것, 혹은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물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대체로 매 상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밥을 달라고, 혹은 쓰다듬어 달라고, 간식을 달라고, 놀아달라고, 매 상황과 시간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해당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은요, 미리 해결해 줘 물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제때 해결해 주지 못해서 물어서 요구한다면은요, 그때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장난감 등을 활용해 주의를 잠깐 돌려주고요, 잠시 후 고양이가 안 물고 얌전히 있다면요, 그때 요구사항을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물었다는 것과 요구사항을 들어줬다는 것을요, 연관시키게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어서는요, 오히려 요구사항을 절대 안 들어준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물어서는요, 놀이도 간식도 쓰다듬기도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물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안아주고 만져주고 간식 주고 놀아주고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주신다면요, 그건 여러분이 고양이에게 잘 훈련된 경우입니다. 밥 내놔라 닌겐, 쓰다듬어라 닌겐,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발성 공격성. 그야말로 예전에 겪었던 트라우마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로 갑자기 심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가장 관리나 혹은 교정이 힘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요, 일단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이 어떤 트리거, 방아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거나 불안하지 않은 환경을 꾸며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시 평안하고 스트레스가 없으며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여러 페로몬 제제나 혹은 플라워 에센스 혹은 질캔 같은 영양제 같은 보조제를 사용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요, 공격성이 심하다면은요, 아이의 불안한 상황에 대해 삶의 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고요, 평생 항불안제나 강박증약 같은 것을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항시 불안에 떨고요, 그 불안감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주변을 향해 공격성을 드러낸다면은요, 약을 먹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한 공격성은요, 질병이며 당연히 치료의 대상입니다. 심한 공격성을 보인다면은요, 반드시 수의사와 상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고양이의 공격성은요, 정상 행동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불편하면요, 이것은 교정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당연히 교정을 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요, 치료가 필요한 행동임을 여러분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공격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피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체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